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현재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도 결혼 전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우선은 결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양가 가족들과 왕래를 하고 지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시댁 가족들과 빨리 만나서 좋을 게 없다고 다들 말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나 좋았기에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따라갔습니다. 시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던 날 버선발로 나와서 반겨주시던 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답니다.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던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 큼지막한 상의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미리 확인을 했던 것인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놀란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서 차리긴 했는데 입맛에 빠질런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살면서 이런 밥상을 처음 받아보는걸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네요. 정말이에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일 때문에 항상 바쁘셔서 주로 외식을 하거나 반찬들은 거진 사서 먹거든요. 부모님이 바쁘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집에서 살림만 내서 음식하는 게 즐겁기도 하고 그렇네요. 암튼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얼른 앉아요. 시어머님이 활짝 웃으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귀는 동안 남편이 얼핏얼핏 말할 때는 잔병치레가 많은 여동생이 한 명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여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상한 듯 두리번거리는 것을 본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지인 어디 갔어? 왜 지희가 안 보여? 그게 말이야. 이모네 집에 심부름 좀 보냈어. 네 이모가 급하다고 해서 말이야. 오늘 수연이 온다고 했는데 심부름을 보내면 어떡해? 네 이모가 급하다고 하는데 어떡해 그럼. 그리고 인사는 나중에 차차 하면 되는 거지. 뭐가 급하다고 그래. 시어머님이 남편의 눈을 피한 채 말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버럭한 채 물었어요. 엄마, 설마 이모네 집에 일부러 심부름 보낸 거야? 아니 얘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니까 얼른 앉아서 밥이나 먹어. 수연씨 얼른 앉아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 끌어 자리에 앉혔는데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님을 노려보며 다시 일침을 가했습니다. 엄마, 설마 수연이한테 숨기려고 그런 거야? 그게 숨긴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너야말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어?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무섭게 변해 있었는데요. 남편의 표정 또한 시어머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가 지희를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너 수연씨 불러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우선 오늘은 그냥 밥이나 먹자.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시어머님과 남편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가만히 지켜만 보던 시아버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요. 나도 민준이랑 같은 생각이야.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 그 말이야. 여보, 당신까지 왜 이래? 이게 숨긴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고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잖아. 몇 년 전에도. 시어머님이 갑자기 말을 멈춘 채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뚫어지라 바라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러는 것인지 걱정이 될 정도였기에 제가 남편에게 시선을 옮긴 채 물었어요. 민준씨,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미안해. 많이 놀랐지.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런 모양이야. 사실 내 동생 지희 말이야.
듣지를 못해. 뭐? 듣지를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놀란 채 제가 남편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게 뚜렷한 이유는 잘 모르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남편의 말을 무자르듯 딱 자르며 말했어요. 수연 씨, 우리 지인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랑 평생 같이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민준이랑 결혼하고 나면 절대 지인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요. 말을 하던 시어머님이 제 손까지 꽉 잡은 채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해 보이던지 안쓰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와 버렸는데요. 아니, 대부분은 날 때부터 그랬다고 하면 좀 안 좋게 보는데? 그걸 왜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뿐인데 그걸 왜 안 좋게 본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수연 씨는 괜찮다는 말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세상에나, 그게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붙들고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를 만나기 몇 년 전에 남편이 사귀던 전 여친을 집에 데려온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귀가 태어날 때부터 안 들렸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안색이 변한 채 돌아갔다는데요. 며칠 뒤 헤어지자는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렸다는데요. 대학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고 하네요. 제가 의학 용어를 잘 몰라서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슨 세포인가 신경계인가가 모두 손상이 되어서 보청기를 껴도 별 소용이 없다고 했답니다. 남편의 전 여친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절대 결혼을 못하겠다며 갖은 모욕적인 말을 하고는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가족들에게는 그때의 일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었고요. 한참을 눈물만 흘리던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은 채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치만 그때 우리 아들 전 여자친구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선천적으로 그렇다고 하니 본인 딴에는 걱정이 많았겠죠. 근데 나는 수연 씨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오늘도 그날처럼 수연 씨가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두고 수연 씨의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요. 아닙니다. 조금 놀라긴 했는데 어머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첫 인사를 끝내고 며칠 뒤 시누이를 따로 만났는데요. 시누이는 그냥 누가 봐도 너무나도 예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제 눈치를 너무 많이 봤는데요. 아마도 시누이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시누이를 대하자 시누이가 서서히 마음을 열어갔고 어느새 시누이와 저는 많이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제게 물었어요. 시누이는 말이 조금 어눌하긴 했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냥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언니, 언니네 가족들은 다들 음악을 잘한다면서요? 언니 동생분은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실용음악과 나와서 나름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언니는 학교 음악 선생님이고 동생분도 노래를 가르치고 있고 집안이 음악적 재능이 있나 봐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엄마를 닮은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가 음악적으로 좀 뛰어나긴 하시거든요. 진짜 부럽다. 나는 귀가 안 들려서 노래 부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로 부러워요. 그럼 연습하면 되죠. 에이, 그게 연습으로 됐으면 벌써 했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해줬는데요. 순간 신우이의 얼굴이 많이 슬퍼 보였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내 동생이 노래 가르친다고. 그럼 내 동생한테 한번 배워볼래요? 언니 동생분한테요? 진짜 그래도 돼요? 엄마가 알면 언니 귀찮게 한다고 뭐라고 할 텐데.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 잘 설득해 볼게요. 그리고 요즘 어머님 우리 결혼 준비하느라 엄청 바쁘시거든요. 아마도 별 상관도 안 하실걸요? 라며 제가 신우이를 설득했고 며칠 뒤 제 동생을 소개해 줬는데요. 둘이 나이도 비슷했기에 나름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느 날 동생이 방실방실 웃으며 제게 말했거든요. 언니, 지희 말이야. 엄청 착한 거 있지? 이제 사돈들 사이인데 지희가 뭐야 지희가. 앞으로 사돈이라고 존댓말 써. 어제 결혼 전이잖아. 그리고 지희가 자기가 나보다 한 살 어리다고 그냥 반말해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지희도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면서 반말하는 걸? 그럼 어른들 있을 때만 조심할게.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긴 한데 사돈끼리 지킬 건 지켜야지. 그니까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지내. 그동안 지희한테 친구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날 엄청 따르는걸?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 보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근데 나도 지희랑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 지희가 워낙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아. 동생도 신우이가 꽤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서로를 많이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는 듯 해 보였어요. 사실 제 동생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많이 힘들게 한 상처가 있어서 친구 사귀는데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 상처가 꽤 깊었던 모양으로 한동안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만 할 정도였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뒤 회사에 취업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큰 상처가 있었던지라 회사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 모습에 마음 아파하던 부모님이 동생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권유를 했고 그 누구보다도 음악에 진심이었던 동생에게 음악 학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하던 동생이었지만 그 부분에서는 꽤나 능력이 있었던 모양으로 지금은 운영이 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랬기에 동생과 신우이가 서로 잘 맞았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 신우이는 누가 봐도 정말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마음 여린 동생과 잘 맞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둘이 그토록 잘 지내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답니다. 암튼 둘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면서 잘 지내고 있는 듯 해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이가 제 동생에게 노래를 배우고 있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지만 그쯤에서 결혼 준비로 바빴기에 다들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뭘 그리도 많이 준비한 것인지 제 친구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축가를 부르기로 한 친구 선영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요. 많이 긴장을 한 것인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선영아, 너 왜 그래? 네가 나보다 더 긴장한 것 같다. 네가 친구들 축가 불러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뭘 그렇게 긴장을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연이 네 결혼식 날이 되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친구 선영이는 평소 친구들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곤 했는데요. 노래 실력이 아주 좋은 편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사회자가 축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가를 부르러 나오는 사람이 제 친구 선영이가 아니었어요. 세상에나 신우이랑 제 동생이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 눈만 멀뚱멀뚱 뜨고 서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제 동생이 신우이의 손을 꽉 잡아줬고 신우이가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편견 없이 받아준 새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 노래가 많이 어색하겠지만 고마운 제 마음이 우리 새언니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니
둘이서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부모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곧 결혼식장이 숙연해진 채 하객분들까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물론 노래는 많이 서툴렀고 매끄럽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그런 아름다운 축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 신우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특히나 제 동생과 신우이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박자를 맞추는 모습은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노래가 끝나갈 무렵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그 어느 결혼식보다 감동 가득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신우이와 동생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편견 가득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감동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1년쯤 뒤에 아들이 태어났고 연년생으로 딸이 태어났어요. 특히나 신우이가 아이들을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와서는 아이들과 놀아줬거든요. 둘 다 회사를 다녔기에 신우이가 큰 도움이 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신우이가 많이 도와줬기에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적금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돈을 줘도 신우이가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과 딸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간단한 수화를 가르쳤어요. 듣지 못하는 하나뿐인 고모와 문제없이 소통하기를 바랐거든요. 물론 저도 남편에게 많이 배웠던지라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고 나중에는 간단하게 수화로 고모와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댁에 갔던 어느 날 아이들과 신우이가 수화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니 애들한테 수화를 가르친 거니? 네 어머님, 우리 애들 잘하죠. 일주일에 하나씩 가르쳤는데 금방 따라하더라고요. 세상에나, 넌 어쩜 이렇게 우리한테 감동만 주는 거니?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알 수가 없구나.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애들이 고모를 요란히 좋아하잖아요. 제가 활짝 웃으며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시어머님의 눈물을 가만히 닦아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우리 딸하고 손주들을 자주 못 만나게 할 생각이었다. 아가씨랑 애들을요? 왜요? 왜긴 왜겠어. 우리 손주들 한참 말 배워야 하는데 괜히 안 좋을까봐 그랬지. 근데 넌 그런 것에 대한 편견 같은 거 하나도 없더구나. 생각해봐라. 다른 엄마들은 영어 유치원에다 보다 난리인데 넌 애들한테 수화를 가르쳤잖니. 내가 보기엔 네가 나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이야. 너 같은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부럽기만 하구나.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라며 제가 시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 아이들은 꾸준히 수화를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과 제가 바쁜 일이 생겨서 신우이에게 아이들 유치원 등교를 부탁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 차가 들어오면 태워 보내면 되는 거였기에 신우이가 부랴부랴 아이들을 챙겨서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같은 유치원 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 대현이 엄마, 통화 가능해요? 성수 엄마가 갑자기 웬일이에요? 네, 통화 가능해요. 아무래도 내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같은 유치원 버스 타고 다니는 민우 알죠? 왜 그 까불까불하던 애 말이에요. 네, 알죠. 우리 동네에서 민우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워낙 활달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말이 좀 활달이지. 그지 엄마도 좀 그렇다는 건 알고 있죠? 네, 민우 엄마가 좀 극성 엄마라고 소문이 나긴 했죠.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예요? 저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대현이 고모가 애들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일이 좀 있어서 우리 아가씨한테 애들을 부탁했거든요. 애들이 아가씨를 잘 따르기도 해서요. 근데 오늘 그것 때문에 일이 좀 있었어요. 라며 성순의 엄마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수 엄마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보자면
그날 신우이가 애들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이들과 수화로 대화를 한 모양인데요. 아들 친구 민우가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다가는 엄마에게 묻더랍니다. 엄마, 왜 손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저거 귀머거리들이 하는 말이야. 귀머거리가 뭔데? 귀가 안 들린다는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넌 쟤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아니, 저런 줄 알았으면 그때 생일 파티 초대도 안 하는 건데 괜히 초대했네. 친구 민우 엄마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는데요. 그 순간 민우가 우리 아이들 옆으로 오더니 약을 올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뭐야, 니네 고모 귀머거린가 뭔가 그거인 거야? 그러면서 맨날 나한테 고모 자랑한 거야? 그게 뭐가 어때서? 우리 고모가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데. 우리 딸이 화가 난 채 민우에게 소리쳤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고모가 바보였네. 괜히 부러워했네. 우리 엄마가 앞으로 너랑 놀지 말라고 했어. 라며 민우가 제잘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놀란 성수 엄마가 민우 엄마를 나무랐던 모양이었어요. 아니, 민우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안 들리는 게 무슨 잘못도 아니고. 난 우리 애들이 정상적인 애들과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죠.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바른 생각을 해야 애가 바르게 크죠. 아니, 그쪽이 뭔 상관입니까? 민우 엄마가 삿대질까지 하면서 성수 엄마를 나무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민우는 계속해서 우리 애들을 놀리고 있었고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우리 아들이 민우를 향해 마구마구 소리를 지른 모양이었어요. 그 바람에 민우 엄마가 우리 신우이에게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댔다는데요. 이봐요. 애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태연이 엄마한테 전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야, 니들 네 고모한테 내 말 그대로 전달해.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게 웬 난리야? 아줌만 바보예요. 우리 고모는 그냥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 고모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야?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민우 엄마가 우리 애들을 나무라고 있었다는데요. 옆에 있던 성수 엄마가 그런 민우 엄마 앞을 가로막았던 모양입니다.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잘 지내는구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 보이죠? 성수 엄마의 말에 민우 엄마가 주변을 둘러봤다는데요.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과 딸의 말에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는데요. 고모, 우린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그러니까 저런 소리는 듣지 마. 알았지? 고모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천사잖아. 앞으로 천사 고모는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아들이 주먹까지 불끈 쥔 채 말했답니다. 옆에 있던 우리 딸도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맞아, 고모. 오빠랑 나랑 태권도 배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고모 지켜줄게. 알았지? 엄마가 그러는데 고모는 천사들의 나라에서 온 거래. 그래서 천사들의 소리를 듣느라 사람들의 소리를 못 듣는 거랬어. 저런 나쁜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어. 라며 우리 딸과 아들이 신우이를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 뒤에 우리 가족들은 아주 유명해졌어요. 유치원 엄마들이 저와 친해지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면 애들을 그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가끔 만나서 노하우 좀 알려줘요. 맞아요. 그때 우리 모두 감동받았잖아요.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아이들 덕분에 우리 신우이는 하루하루 밝아져가고 있답니다. 전에는 항상 눈치 보기 바빴는데요. 요즘은 눈빛 자체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한 일을 겪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인성 나쁜 어른보다 유치원생인 아이들에게 더 배울 것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수화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